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그 목상동 누리 사업의 계획 파트를 맡고 있는 어울림 엔지니어링의 김예린 부장이라고 하고요. 오늘 간단한 누리 그 재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계획 수립에 대해서 주민분들과 함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서 정해져 있는, 그런데 아직은 계속 진행 중인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의 개요 설명드릴 거고요. 분과 구성 및 역할, 그리고 단위 사업별 세부 계획안의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재생은 처음에 도시가 시작이 되면서 저희가 도시화하면서 경제적 이익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집중화가 되죠. 그러면서 도시가 성장을 이루는데, 이런 성장을 이루면서 이 도시 기능이 주변으로 확대가 되면서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리적인 여건이나 자연 환경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도시는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이제 쇠퇴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지가가 오르게 되고, 이러면서 외부 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되면서 공동화나 저성장이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재도시화가 시작되고 고소득 중산층이 이제 도시로 들어오게 되면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런 현황에서 재생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서클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게 간단한 재생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한 이 도시재생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런 계획과는 다른 게, 관주도의 재생사업, 사업계획, 물리적인 이런 사업이 아니고 주민과 도시재생 전문가 그리고 행정이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분들께서는 이제 마을 관리랑 이 사업의 운영의 주체, 실체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전문가 측에서는 이제 주민분들에 대한 그 마을의 의제나 이런 부분들이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나 양천구, 국토부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그 모든 것을 현장에서 지원센터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주민분들과 현장에서 소통을 하는 역할을 하는 모두 함께 진행하는 도시재생입니다. 오늘 주민 설명의 목적은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면 접촉이나 이런 것들, 만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그 방역 조치에 따라서 저희가 익숙한 대면 활동보다는 비대면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단계가 좀 내려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누리 사업의 추진 목적이나 배경 그리고 이런 세부 내용들을 다 같이 함께 이 자리에서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했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이심으로 분과별의 회의는 진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분들이 모이면서 공감대도 같이 형성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별도로 이루어진 부분을 함께 같이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리를 마련해서 저희가 나눠드린 그런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진행을 해서 시간적으로도 단축시키고 주민분들의 이해도를 좀 높이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저희가 분과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 제가 시작하기 전에 확인을 좀 했는데 분과에 계신 분들도 물론 계시고 일반적으로 관심은 있지만 거기에 이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같이 계신다고 하시는데요. 저희는 분과를 구성했습니다. 주민이 협의체 창립 이후에 임원회의 2회, 전체 운영회 3회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체 운영회를 구성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대표님과 부대표님 그리고 총무님, 자문위원, 회계, 고문 이런 분들로 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5개의 분과로 저희는 이제 주민의 모임을
분과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총 각 분과별 지금까지 대면할 수 없었지만 2회에서 3회가량의 분과별 회의가 열렸었고요. 그 회의에서 이제는 향후 2회 정도씩 계속 진행하면서 주민분들과 소통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마을 5개의 분과를 소개해드리면 마을 활력 분과 20명, 김영하 위원장님, 정태숙 부위원장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시장 활력 분과는 49분으로 박경남 위원장님과 김병용 부위원장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주활력 분과는 28분으로 김향수 위원장님과 배종렬 부위원장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교육홍보 분과는 20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경호 위원장님과 백지훈 부위원장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분과는 16분이 구성되어 있고요. 유병건 위원장님과 김혜경 부위원장님께서 이 분과를 같이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럼 이 분과에서는 도대체 분과는 알겠는데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걸 조금 설명드리면, 일단 시장 활력 분과는 시장 활성화와 상인들 역량 강화 등 경제적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여서 저희 각각 분야의 사업 계획을 같이 논의하고 있고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대부분의 시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장 안에 보행자 중심 거리 조성 사업이거나 역량 강화 그리고 축제 관련해서 주도적으로 논의를 하고 계시고, 정주활력 분과는 말 그대로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정주활력 분과에서 함께 논의를 하고 계십니다. 마을활력 분과는 굉장히 모임 이런 기준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마을의 의제도 발굴을 하고, 그리고 도시재생이나 이런 부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공동체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같이 함께 논의하시고 계십니다. 교육홍보분과에서는 도시재생 관련된 교육도 진행하시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시면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각 분들은 아무리 현수막을 걸고 아무리 무엇을 넣어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보에 대한 수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구하고 논의하시는 분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예술분과에서는 저희 깨비시장의 축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계십니다. 제가 뒤에 세부 계획을 설명드리면서 각 분과별에 대해서 속한 분과를 말씀드릴 건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과나 이런 분과에 대해서 더 계속 집중하셔야겠지만 더욱더 집중하셔서 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저희 지금 현재 도시재생 지역으로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구역대입니다. 크게 저희의 가장 큰 자원인 깨비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초등학교가 또 이 등촌로 건너편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통학로 개선 사업이 주가 있고요. 그리고 주민분들이 등촌역에서 주거지형으로 가시기 위한 주로 이용하시는 통행로, 그리고 밑쪽에 막다른 골목길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물리적으로 개선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깨비시장 장소 특화 사업인데요. 이 부분들은 시장이 지금 차량 통행이 돼 있잖아요. 차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적지도 않고, 그래서 아마도 장 보러 다니시다 보면은 좀 복잡하고 위험하다라는 걸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관을 조성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취합을 했고요. 저희가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매대나 어닝을 좀 준비를 해달라는 의견이나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달라, 일반 통행을 해달라는 의견들이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 보러 다니시는 거리는 깨끗하게 소음이 좀 덜한
포장 그 기법으로 해서 포장을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시장 상인분들도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으로 말씀하셨던 뭐 차 없는 거리나 일방 통행 관련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축제를 진행하면서 시범 사업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 만약에 된다면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는 주말에는 차 없는 거리를 운영을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으로 지금 이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시장 매대와 어닝 설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공유망 시스템 구축인데요. 관련 분과는 시정활력이랑 정주활력 분과가 관련이 돼 있고요. 이 부분 초기에 저희가 기정 계획은 주차에 관련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주민분들이랑 이야기하고 하면서 통합 마을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해서 마을 통합 어플리케이션, 이게 뭐냐면요, 저희 그 시장 온라인 마켓이나 이런 것도 이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마을 지도나 마을에 관련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고, 더불어서 그 저희가 지금 저희 사업 대상지 안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 그 스마트 공유 시스템을 만들어서 추후에는 개인의 주차 공간에도 이용하실 수 있게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거는 신규적으로 저희가 검토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시장활력 분과 정주활력 분과에서 이야기 나온 것 중에서 시장의 아케이드화 그리고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들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검토 중에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 지중화와 아케이드를 설치 위해서 검토를 했는데, 지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변압기라는 걸 또 설치를 해야 돼요. 이제 그거 하면은 그렇잖아요. 쓰레기장이나 뭐 이런 것들도 내 집 앞에 있으면 싫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동의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숙제가 좀 남아 있고요. 아케이드는 그냥 덮었으면 좋겠지만 저희 시장의 특성상 건축물 높은 건축물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설계 지침에 따라서 편개형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것도 주민분들과 계속 상의하에 계속 진행을 하면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삼동 커뮤니티 인큐베이팅 사업입니다. 마을활력 부분에 있고요. 마을활력 교육 홍보 분과 관련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요, 주민분들이 무언가를 하면서 역량 강화를 해야 되는데 계속 누군가의 주도적으로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 자그마한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런 걸 주민공모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적게는 뭐 적은 돈에서부터 많게는 1,000만 원 정도까지의 돈을 지원을 해주면서 주민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주민분들이 나중에 저희 활성화 계획의 기간이 지나고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인 지원이 되지 않았을 때 자립적으로 이제 마을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그리고 마을 기업이라고 CRC라는 기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초기 교육,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현장 거점이 저희 다이소 건물에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운영 경비나 뭐 이런 부분들이 속해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뉴딜 공기업 참여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한두 공영 주차장 아시죠? 한두 공영 주차장이 지금 이제 녹상으로 주차장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LH와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7층, 지하 3층에서 지상 7층까지의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는 저희가 이제 한두 공영 주차장에 있는 주차 공간을 지하로 내려서 공영 주차장을 설립을 하고 1층이나 2층을 주민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그 위층은 이제 청년이나 이런 신혼부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주택을 35세대 정도 마련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 부분도 LH와 함께 지금 사업 검토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주민분들께 더 도움되고 어떻게 하면 한 대라도 주차를 더 될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목삼도 안전한 등굣길 조성 프로젝트로 마을 활력과 교육 홍보문과가 관련돼 있고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 자녀분들은 등교를 어떤 형식으로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보도용입니다. 보도로 가는데 뭐 아시다시피 좀 거리가 있고 그 이쪽 부분에서 가면은 길이가 있기 때문에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를 시켜주면서 더불어서 가로 경관도 좀 깔끔하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통정원화 기법이라고 좀 조용하고 안전한 마을 그 거리 조성의 기법인데요. 그런 기법으로 이제 도로를 조성을 하고 저희가 별도로도 같이 스마트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전시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전시설물을 곳곳에 설치해서 그 아이들의 통학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차량과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을 좀 동화할 수 있게 계획을 짜고 있고요. 또한 더불어서 학부모님들이랑 같이 그 아침 등굣길 안전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집수리 원스톱 서비스 센터 구축인데요. 정주환력 분과가 관련되어 있고요. 주민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어떻게 집을 수리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냥 아는 업체에다 한다, 직접 하신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불편한 점이 무엇이 있었느냐고 여쭸을 때는 일단 그겁니다. 이거 고치는데 이거 30만 원이라고 이게 맞아? 이런 가격에 대한 문제, 이게 적정한 가격이 맞는 건지, 그리고 또 이게 진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어디를 고쳐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집수리 관련해서는 집에 대한 성능 개선의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게 있습니다. 가꿈주택이라고 자부담 50%와 이제 성능 개선을 위한 집수리를 하실 수 있고 뉴딜 사업으로도 별도로 집수리에 대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가이드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시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모릅니다. 리플렛 해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어요? 저희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양천구에서 고민을 해서 저희가 이제 주택 개형 지원 방안이나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상담사를 좀 두고 연결을 해드리는 방법과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사업 계획에 담았습니다. 사람 중심의 골목길 환경 정비로 관련 분과는 정주환력 분과입니다. 사람 중심의 골목 환경 정비는 주로 이용하시는 주 도로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막다른 골목 이 부분에 대한 그 사업 내용이고요. 보행 안전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해드릴 거고요. 더불어서 그 그린 네트워크 담장 허물기나 담장에 대한 개선을 하면서 그린 네트워크 좀 식물이 있는 마을을 만들고자 합니다. 근데 이거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해드리는데 관리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주민분들 가드닝 교육을 함께 같이 진행을 해서 정원사를 양성해서 자발적으로 주민분들이 조금씩 관리하면서 계속 유지 관리하실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해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저희 이 대상지에 한도어리공원이랑 소공원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공원은 아시다시피 한 군데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고 한 군데는 지어진 지 얼마가 안 됐잖아요. 안 지어진 소공원이나 한도어린이공원을 시설 개선형이나 아니면 광장형 이런 형식으로 좀 수목도 좀 개선을 하고 이런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부분도 분과에서 어느 방향이 주민분들에게 더 이용 가치가 더 높을 것인지를 논의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목삼동 주거지 경관 통합 마스터 플랜 수립 사업이고요. 정주환역 분과에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목삼동의 주거지의 상징성이나 정체성을 좀 구축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사업이에요. 이거를 주민분들과 논의해서 그런 가이드를 구축하고 이 정체성을 좀 살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마을 스마트 나눔 공간 사업입니다. 정주활력과 마을 활력 분과에 관련이 있고요. 이곳은 어딘지 혹시 아시겠어요? 분과분들은 아실 테고 지금 리모델링 공사라고는 백석공원 바로 옆에 있는 빈집입니다. 저희가 이 대상지 안에 시유지나 공유지나 국경유지가 많다면 활용하면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그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잘 찾아온 결과 이제 빈집이 한 군데 발견이 돼서 관련 부서가 지금 협의 중에도 있고 주민분들과 논의 중에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구상해서 세운 계획은 넓은 공간은 아닙니다. 저희 이제 약 28평 정도의 이제 공간이기는 한데요. 대략적인 설계를 하면은 적어도 뭐 2층에서 3층 요 정도 나오는 공간이어서 저희가 1층은 저희 백석공원이 물놀이공원으로 바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필요한 물품 보관함이나 그리고 별도로 다른 주민분들이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1층에 구성을 하고 2층은 저희가 아직 분과에서도 계속 논의 중이지만 통합버스를 전기버스를 한번 이용해 볼까라는 의견들이 조금 있어서 그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과후 교실을 통합버스와 연계해서 2층은 방과후 교실을 조금 운영해 보자라는 의견이 지금 모아지고 있고요. 3층은 태양광 설비를 조금 해서요. 그 유리 폴딩도어 같은 걸 설치해서 도시농업을 좀 스마트팜으로 구성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들을 분과분들과 함께 마련해서 나중에 자립할 수 있는 수익 구조로 한번 발전을 시켜볼까 하면서 논의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정리가 되고 활성화 고시가 난 다음에 시간이 좀 흘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과 계속 만나 뵈면서 의견도 듣고 함께 논의하고 방법을 논의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도 답답하실 거예요. 오늘 기회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궁금했던 점 질의응답 시간에 조금 해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계획은 분과별로 논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